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신들의 도시 알라하바드로 가는 길입니다. 지난 1월부터 8주 동안 1억 명의 사람들이 이 길 위에 섰습니다. 여기는 인도. 인간과 신이 뒤섞여 사는 세상이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희망차입니다. नहाने जा रहे हैं गंगा स्नान करेंगे गंगा नहाने यहाँ आने के लिए कब से तैयार कर रहे हैं? एक साल पहले से इसका मेला का नाम क्या है? मेला कुंभ मेला 힌두교 최대의 성지 순례이자 목욕 축제인 마하 쿰브멜라. 알라하바드엔 이미 30만 개가 넘는 대형 텐트촌이 들어섰습니다. 일찌감치 도착해도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목욕 시간을 기다릴 뿐이죠. 잠시 후면 겐지스강은 사람들의 강으로 변할 겁니다. 점성술사들이 별의 위치를 보고 정한 성스러운 목욕의 날. 56일간 펼쳐지는 쿰브멜라 기간 중 가장 길한 날이죠. 이들은 지금 단순히 몸을 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어머니 같은 겐지스강의 품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자신들의 소원이 신에게 가닿기를 바라는 기도가 흘러넘칩니다. अरे बाल बच्चे खुशी रहे और घर परिवार अच्छा रहे सब लोग मन सुखी रहे बस यही है. 쿰브멜라 때면 겐지스강이 더욱 영험해진다는 믿음 때문에 축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인구의 2배나 되는 사람들이 겐지스강에서 씻었습니다. But you know that Ganga comes from the Himalaya and the mineral water and it comes through the so many medicinal plants. So it is very pious water. So whenever we take the dip, and at that time the diseases of our body. 속세의 모든 욕망을 벗어던졌다는 뜻에서 나체로 살아가는 수행자들입니다. 이들을 선두로 다시 목욕 행렬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겐지스강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른 문명의 세계로 떠날 차례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치유의 목욕을 찾아서죠. 그곳은 목욕과 의학이 결합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프랑스 중부의 한적한 도시 비시. 고대 로마인들이 찾아낸 물 좋은 온천수 덕분에 유명세를 탔고 나폴레옹 3세가 오늘날과 같은 온천 휴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중 한 온천센터를 찾았습니다. 아담한 실내엔 느긋한 여유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전신에 퍼지는 온천수의 안락함에 푹 빠져있는 중이죠. 온천욕을 마친 뒤 밀려드는 나른함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까지 여느 온천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풍경. 그런데 어디를 둘러봐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대다수입니다. 해마다 15,000명의 유럽인들이 병을 고치러 비시의 온천을 찾습니다. 센터 안에는 목욕시설과 의료기기가 결합된 생경한 치료 장비들이 가득하죠.
빛이 인근에 사는 나탈리. 등이 쑤시고 결리는 데다 툭하면 체하는 소화불량을 고치기 위해 큰맘 먹고 휴가를 냈습니다. 관주 샤워와 손 마사지로 뭉친 등 근육을 섬세하게 풀어주는 도수 치료를 시작으로 나탈리의 스케줄은 제법 빡빡합니다. 이번엔 릴렉스 풀 치료를 받을 시간. 이름 그대로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치료죠.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물로 하는 수치료의 하나입니다. 장 마사지 효과가 있는 목욕 치료도 있습니다. 몇 해 전 온천욕으로 코와 귀의 염증을 고친 경험이 있어서인지 나탈리는 온천 치료를 꽤 선호하는 편입니다. Alors, le problème de dos, bien sûr, c'est très efficace, ça évite de prendre des médicaments. Et par rapport aux médicaments, c'est sûr que les médicaments, vous en prenez après, ça peut être à vie et ça abîme l'estomac en fait, alors que là, c'est du naturel, donc on soigne naturellement, ça fait beaucoup de bien. 왠지 긴장되는 일반적인 병원 치료와 달리 따뜻한 물에서 편안함과 안정감까지 받는 치료 방식에 그녀는 매우 만족하고 있죠. Alors, moi j'ai 72 soins en rhumatologie et 36 soins en appareil digestif. 이 많은 치료법은 3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나탈리의 증세에 맞춰 치료 프로그램도 세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비시 도심에 위치한 물공원.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고치러 온 환자들이 수시로 들리는 곳이죠. 온천수를 마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온천수를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도 병의 증세와 단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La première semaine, il m'a demandé de boire 65 mg d'eau de Lucas, qui est très bon pour la peau, les allergies, puis les problèmes de digestion. 소화기 질환을 고치는 용도로 쓰이는 온천수는 모두 6종류. 종류에 따라 온도도 다르고 온천수에 함유된 성분도 달라 맛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온천 치료가 구분되어 있는 건 온천 의사 제도가 있기 때문. 온천의 도시답게 비시 시내에는 온천 의사들의 개인 진료실이 즐비합니다. 내과 전문의 중에 온천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지역 토박이인 필리프 게랭의 진료실. 이 환자는 독일과 맞닿은 알자스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개인 주치의가 온천 치료를 권고할 때 비시에서 만날 온천 의사까지 지정해 줍니다. 필리프 게랭은 35년째 비시에서 온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t Vichy a pris cette deuxième option, affection digestive, affection rhumatologique, affection ostéo-articulaire. 그녀도 류머티즘과 소화기 질환을 고치러 왔습니다. Et la digestion.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온천 처방을 내릴 땐 먼저 어떤 성분의 온천수가 그녀의 무릎과 관절에 효과가 있을지 물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비만 치료까지 병행할 수 있으니 두루두루 생각해야 하죠. 그렇게 환자의 질환과 몸 상태를 고려해 최적의 온천수부터 결정합니다. 다음은 온천 목욕의 종류와 총 횟수, 마사지 등 치료법을 선택해 처방전을 작성하죠. 환자가 선호하는 목욕법을 판단하는 것도 온천 의사의 몫입니다. Voilà, tout à fait. Pendant les études de médecine, à la fin des années de médecine, des 6 années de médecine, on fait une spécialité, une qualification de médecine thermale pour apprendre les différentes stations thermales, les différentes propriétés des eaux, entre autres sur le territoire français, et les indications pour soigner les patients qui viennent en cure. 필리프처럼 목욕을 처방한 의사는 기원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흉상의 주인공이죠. 그의 자취를 찾아 터키로 왔습니다.
에게해 연안의 이 지역은 한때 그리스의 땅이기도 했고 로마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에는 아스클레피온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종합병원쯤 되는 곳이죠. 신화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사람들은 병이 나면 치유와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을 찾았습니다. 그의 지팡이를 감았던 뱀은 오늘날 의학의 상징에도 쓰이죠. 신에게 기도를 마친 병자들은 신전 옆 아스클레피온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고 차가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그리스 코크 섬의 아스클레피온에서 메디컬 트레이닝을 받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받던 목욕 치료와 마사지 등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꼼꼼히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죠. 의사가 된 후엔 자신도 목욕 치료법을 처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포크라테스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이어받은 고대 로마의 의학자 갈레노스도 자신의 고향인 이곳 베르가마의 아스클레피온에서 의술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화가 아닌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죠. 아스클레피온의 목욕치료법이 왜 역사에서 희미해졌는지 그 시절의 이야기를 찾아 떠납니다. 중세부터 19세기까지 프랑스 역사의 주 무대였던 퐁텐블로궁. 왕가의 평범한 별장에서 오늘날의 화려한 모습으로 변모한 건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였죠.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퐁텐블로 성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바꾸는 개조 공사가 끊이질 않았죠. 프랑스 혁명 전까지 말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이 궁에 머물게 된 나폴레옹 1세는 화려한 가구와 장식들을 없애버립니다. 화려했던 욕실은 지하 1층으로 밀려났습니다. 자신은 목욕을 좋아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잘 씻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욕실을 멀리했던 왕으로는 루이 13세 악명이 가장 높습니다. Effectivement, un témoignage de première main pour Louis XIII qui est le journal de son médecin, qui l'a suivi depuis qu'il était tout petit. Et effectivement, d'après ce qu'on voit, l'enfant se lave assez peu, c'est certain. 1601년 퐁텐블로 궁에 경사가 났습니다. 루이 13세가 태어난 거죠. 왕실의 건강을 책임진 주치의는 왕자를 거의 씻기지 않았습니다. 7살이 다 돼서야 처음 목욕을 한 루이 13세. 그의 지저분함에 대한 일화는 숱합니다. 왕들도 이렇게 물을 멀리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목욕과 거리가 멀었을까요? 당시 의학의 중심지는 이곳 파리였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자주 씻지 않았는지 이곳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Voici les documents, les gravures qui représentent la peste et les malades sont contenus dans ce carton. Cette gravure très impressionnante voilà, la peste à Marseille, d'où
toute la combinaison montée après dans tout le territoire, dans toute la France. Mais celle-là, elle est très importante. 터키에서 온 한 척의 배에 서식했던 쥐떼, 그 병균이 퍼진 겁니다. Alors malheureusement, il y a la peste qui va arriver très vite à la fin du Moyen-Âge. Donc on va au contraire réduire les bains pour ne pas être contaminé, parce que ça, ils comprenaient. Il n'y a pas de terme à l'époque pour la contamination, mais ils comprenaient qu'il fallait se laver et ne pas se laver avec des gens qui avaient déjà la peste. Donc il y a eu vraiment un regain de saleté à cette époque, parce que les gens avaient peur de la peste. On comprenait d'où ça venait. On ne savait pas la traiter, c'est évident, mais on comprenait.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흑사병은 이내 전 유럽을 휩쓸었죠. 무서운 속도로 유럽인 2,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기댈 곳은 신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목욕을 멀리했지만 흑사병은 계속 재발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목욕치료법을 다시 되살려낸 건 이탈리아의 한 학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책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18만) 권의 고서들을 소장한 이 도서관 어딘가에 사람들을 다시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록 만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고대 학문이 부흥을 이루던 16세기에 이 책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주목을 받지 못했죠. 톰마소 준티가 1553년에 출간한 온천의 효능이란 책입니다. Lui fa una selezione di testi greci, romani e anche arabi e raccoglie i testi che a lui interessano, i testi legati all'azione curativa delle acque. Attraverso il volume di Tommaso Giunti si ha una riscoperta di quello che erano i metodi curativi delle acque e quindi è una rinascita. Sicuramente il volume di Tommaso Giunti può essere un manuale ad uso medico. 이탈리아에 있던 온천들의 성분과 그 의학적 효능을 빼곡히 적어놓은 책입니다. 백과사전에 가까운 이 책은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죠. 온천은 목욕 치료가 부활하는 불씨가 됐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온천욕을 하러 왔다고 전해지는 터키 파무칼레. 하얀 석회암 지대에 계단식 온천이 형성된 파무칼레를 로마인들이 그냥 지나쳤을 리 없죠. 이곳을 비롯해 로마인들은 병사들의 치료를 위해 유럽 곳곳에 온천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온천들은 이제 다시 유럽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온천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적 트렌드가 되살아났기 때문이죠. 파무칼레 언덕 바로 위에도 로마 문명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제 재조명된 로마의 목욕치료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문명으로 떠납니다. 바로 이 나라입니다. 지난 겨울 런던의 한 골목가에 젊은이들이 모여듭니다. 또래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서죠. 다들 들뜬 표정입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비로소 파티 분위기가 나나 싶은데 복장이 범상치 않습니다. 꽤 비싼 입장료에도 예약 잡기가 어렵다고 소문난 이 파티는 온천극장이란 이름으로 화제를 모았던 핫헙 시네마. 따뜻한 물이 담긴 풀에 들어가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파티 문화가 생활화된 이들이기에 이 파티의 핵심은 온수 풀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겁고 파티도 흥이 난다는 거죠. I think the reason we combined it was that, as I say, we had a love of hot tubs anyway, and we also really enjoyed film. And I think a hot tub is a very naturally relaxing, enjoyable experience, and especially as you can share it with friends, it's a fantastic experience on its own. 처음 보는 사람들과 온탕에 몸을 담그는 일 자체가 색다른 경험이란 이들. 온천이나 공중 목욕탕을 처음 접한 몇백 년 전, 유럽인들의 문화적 충격도 마치 이랬을 것만 같습니다. Do you know it's lots of European people actually enjoying public bath? Yes, together. How do you know? I mean, can you just explain? I don't know. Perhaps like during history lessons or not. I don't know, but yeah. I feel it in my fingers. In my fingers. I feel it in my toes. 따뜻한 물에 열광하는 이들처럼 18세기 온천에 열광한 사람들이 몰려들던 도시가 있습니다. 영국 서머시추에 위치한 온천 도시 바스. 목욕이란 영어가 이 도시 이름에서 유래됐을 정도로 대표적인 온천 휴양지입니다. 온천 도시 바스의 심장으로 꼽히는 로만 바스. 이곳의 하루도 온천수에서 피어나는 수증기로 시작됩니다. 이 온천의 진가를 처음 알아챈 로마인들이 대규모의 온천 목욕탕을 지은 겁니다. 로마의 목욕탕 유적 중에서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존된 건 오랜 세월 동안 진흙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Roman baths were built in the 1st century after Christ, and they remained here for about 300 to 400 years before they moved into a state of disrepair and dilapidation. In Britain, they're unique in that they're built around the only hot spring in the country. 목욕탕과 함께 지었던 미네르바 신전과 도서관 등은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바스를 떠나면서 이 온천수도 영국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갔죠.
바스 온천의 명성을 되찾게 해준 변화는 온천 치료 효과가 입소문이 나면서부터입니다. 킹스바스란 이름으로 온천탕은 재정비되어 있었죠. 톰마소 준트의 책 온천의 효능에 주목한 영국의 의사들은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온천 치료에 나섭니다. 60여 가지가 넘는 질병을 치료했고 오랜 경험 끝에 특히 3가지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터득했습니다. Although there have been baths here since the Roman times, but it wasn't until the 16th century that they really started to use them in a seriously medical way. Gradually it was realized that there were some diseases that seemed to be cured more easily here than others, psoriasis and eczema, and they certainly benefited by people bathing in the water. The other 2 diseases that seemed to do well here were paralysis, which particularly a paralysis that was caused by lead poisoning, and lead poisoning was very common in the 18th century. And the third group were the rheumatic disorders, arthritis, gout, muscular rheumatism, and they all seem to do well in Bath. 온천이 불러온 도시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부유한 귀족과 상류층들이 치료를 받으러 바스로 몰려들게 되자 그들을 위한 쇼핑가가 들어서는 등 도시가 재정비된 거죠. 양을 치던 작은 시골 마을은 단시간 내에 성장했습니다. 18세기 말에 이르렀을 땐 바스는 상류층 문화의 중심지가 돼 있었죠.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 1동. 우리에겐 동네 온천으로 더 친근한 곳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천수에 족욕을 하러 몰려든 어르신들로 북적입니다. 동네 온천에 자리한 노천 족욕탕은 무료로 개방되는 까닭에 알뜰한 부모님들 사이에선 인기 만점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이 동래 온천입니다. 유구한 역사만큼이나 온천 치료의 유명세도 대단했습니다. 1500년 전부터 솟기 시작했다는 온천물은 한 번 식혀서 나오는데도 40도가 넘습니다. 쌓인 피로를 풀기에 그만입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동네 온천에서 묵었던 추억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기 마련이죠. 그 변천사를 지켜본 주민들의 자부심도 여전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태국에 관광 가도 이만 못하고 중국에 관광 가도 이만 못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좋았어요. 그때는 주로 단체로 더 많이 왔고 신혼여행도 지금처럼 뭐 제주도 뭐 외국 이런 거 없을 때니까 많이 왔어요. 동네 온천의 진가를 알려면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조선 중기, 영의정까지 지낸 영남 사림의 거목이 있습니다. 한강 정구 선생입니다. 중풍으로 인해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남아있던 그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온천 치료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병자들이 동네 온천으로 몰려들던 때였죠. 몸의 상태를 봐가며 하루 목욕 횟수까지 관리했던 41번의 온천욕은 물론 조제약으로 속을 다스리고 침과 뜸 치료도 병행했습니다. 한강 선생은 자신이 받은 치료 내용을 소상히 밝힌 봉산 욕행록을 남겼습니다. 봉산은 동네의 옛 지명입니다.
온정 객원비를 통해서는 동네 온천의 인기와 규모까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문에는 온천을 새롭게 정비하니 사람들의 병이 없어졌다는 내용도 들어있죠. 숙종 17년에 그 동네 부사 강필리 공께서 기존 있던 그 온천을 이제 너무 이제 낡고 해서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저기에 보이는 욕조, 저 욕조를 이제 만들어서 저기다 이제 대중탕을 하고 이제 9칸이나 되는 이제 욕사를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온정 객원비입니다. 돌욕조와 함께 그는 욕사를 남탕과 여탕으로 구분해 짓기도 했습니다. 이후 온천을 찾는 발길이 더욱 늘었고 긴 온천 치료 기간을 달래줄 다양한 놀이 문화까지 발달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춤이었습니다. 온천욕을 마친 양반들 중에는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었죠. 해가 지면 사랑방에 모여 춤 실력을 뽐냈습니다. 흰 도포자락을 너울대며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학이 춤을 추는 것 같다 해서 이름도 동네 학춤입니다. 온천에 놀러와 재미있게 놀다 가는 유쾌한 한량들의 멋과 흥, 여유가 춤사위에 녹아있는 동네 한량춤도 있습니다. 동네는 역시 온천이 이 천연 온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모여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놀이 문화가 이제 풍성해지고 이제 한량들이 많이 모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방이나 이런 문화들이 발달이 되고 근본도 성읍을 이루는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두 춤이 다 남자 똑같은 한량이 추는 춤이에요. 근데 그래도 이 온천 지역에서 놀이 문화와 함께 이제 그 춤이 이제 생성되었다고 보지요. 동네 온천의 효험은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퍼졌습니다. 왜구들의 노략질에 교섭을 끊자 대마도 군주가 교역을 간청했는데 그중엔 동네 온천에서의 목욕이 포함돼 있었죠. 일제강점기 하에는 일본인이 동네 온천의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릅니다. 온정 주변에 유곽을 설치하고 온천 목욕탕을 세워나갔습니다. 6, 70년대 동네 온천은 경주와 더불어 최고의 신혼여행지이자 가족 휴양지로 거듭났죠. 우리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치유의 목욕에서 병을 예방하는 위생과 청결의 목욕 시대를 연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세균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입니다. (1861년) 그는 고기 스프를 다양한 모양의 플라스크에 담아 공기를 걸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모든 고기 스프가 저절로 상하는 게 아니라 세균이 들어간 것만 상한다는 걸 입증한 거죠. Et donc en fait il a fait sa célèbre expérience du col de cygne. En fait il a dessiné un instrument en verre avec un ballon dont l'extrémité était effilée de cette sorte-là, de sorte qu'il y avait possibilité d'avoir un contact avec l'air, mais qu'en fait les microbes ne pénétraient pas dans le bouillon. Et donc il n'y avait pas de génération spontanée dans le bouillon de microbes. 그의 실험으로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란 이론이 비로소 정립됩니다. 이는 곧 살균과 위생의 개념을 이끌어내게 되죠. 사람들은 나쁜 세균을 우리 몸에서 떼어내려면
전보다 더 자주 씻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목욕의 문명사에서도 그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En fait, tant qu'on n'avait pas compris quel était le mécanisme des maladies comme le choléra par exemple ou toute autre chose comme la peste, eh bien les idées étaient que l'eau pouvait être néfaste et donc les gens avaient peu recours au bain pour se laver. Il y a les travaux de Pasteur qui ont fait comprendre ce qu'étaient les microbes et que les microbes étaient autour de nous, a ouvert bien des progrès dans l'hygiène personnelle. On sait, grâce à Pasteur, que eh bien, les microbes sont autour de nous et que lorsque nous touchons des surfaces qui sont sales, nous mettons des microbes sur notre peau, eh bien, les personnes ont commencé à penser autrement et à utiliser l'eau pour se laver. Se laver, c'est généralisé. Hein. 사람들이 자주 씻게 되니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허술하고 엉성하던 목욕용품들은 급속도로 발전하죠. 욕실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비누와 살균제, 청결제 등 위생용품 산업도 성장합니다. 샤워기의 발달은 매일 씻는 시대를 열며 유럽에서 공중 목욕탕의 쇠퇴를 불러왔죠. 우리는 갈수록 더 안락하고 간편한 목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목욕치료 역시 의료기기의 개발 속에 보다 전문적인 수치료의 영역을 구축하게 되죠. 유럽의 유서 깊은 온천 도시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독일 바덴바덴의 한 온천 클리닉. 수중 체조가 한창입니다. 온천 수영장이라고 하지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날 만큼 실내 온도도 높습니다. 기초 동작을 반복하는 환자들에겐 수술 자국이 선명합니다. Ich bin an der Schulter operiert worden und ich bin von der Klinik hierher überwiesen. Ich mache Wassergymnastik, also Wasserbewegungen, weil mir das sehr gut für die Schulter tut, ist beweglicher geworden. Ich bin an der Lendenwirbelsäule operiert worden und bin danach vom Klinikum eingewiesen worden, hier auf Reha zu kommen. Und mache jetzt hier diese Wassergymnastik auch, dass man sich wieder besser bewegen kann. Und im Wasser ist halt einfach die Übungen leichter. Und das geht halt eben auch nicht so auf die Knochen und macht auch Spaß. 수술 후 회복을 돕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물리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환자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수술을 맡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처방을 해주는 의료보험 혜택의 하나입니다. 오랜 전통의 온천 치료와 정형외과적인 물리치료가 결합된 거죠. Also wir haben ja eine alte Badetradition in Deutschland und das sind auch viele wissenschaftlichen Arbeiten erfolgt. Also Reha-Kliniken haben deshalb auch diese Badetradition. Das ist keine alternative Therapie, sondern es ist eine Standardtherapie, die in Deutschland auch durchgeführt wird. Wenn jemand hier eingewiesen wird, dann wird ein sogenannter Pflegesatz bezahlt. Alles, was der Patient bekommt, also Unterkunft, Verpflegung, plus Therapien, plus ärztliche Untersuchung, plus ein großer Arztbericht, wird von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bezahlt. Der Patient selbst hat in diesem Falle keine Kosten. 수술로 겪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목욕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여성 환자들을 위해서는 메디컬 스파라는 새로운 분야가 생겨났죠.
일찌감치 수치료에 주목했던 독일은 물리치료 분야에선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In Baden-Baden haben wir mehrere Kliniken. Insgesamt gibt es also 6 Kliniken, davon sind 2 Akutkliniken und die restlichen 4 sind dann Reha-Einrichtungen. Wir bleiben auch sozusagen in dieser Größenordnung von mindestens über 10.000 Patienten. 대부분의 환자들이 장기간 이곳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하도록 수치료의 장도 우리의 찜질방처럼 진화를 거듭합니다. 그렇다면 한방의학에서의 수치료는 어떤 트렌드를 보이고 있을까요? 온양의 한 온천. 온천 안에 아예 한의원이 등장한 곳입니다. 온천 치료로 병을 고치려는 사람들은 물론 온천을 즐기러 왔다가 전문적인 온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천욕을 이렇게 장시경 하고 나서 온천 치료 계속 하고 나서 요새는 안 드세요? 지금은 이제 안 먹어. 예. 그것이 안 먹은 지가 지금 이제 한 여기 댕기고 나서부터는 괜찮은 게 얼마나 됐나? 예. 한 4, 5개월 됐지. 예. 4, 5개월 후서부터는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가려워 골치를 앓던 이 환자는 마지막 방법으로 온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안 먹으면데도 괜찮아. 2009년 그다음에 보시면은 다행히 증세는 호전된 상태. 그죠? 2010년부터 쭉 계속 뭐 무릎이 아파 걷기가 불편했다는 이 환자는 조금 다른 이유에서 온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 빠졌어요. 이렇게 만성 그 신부정책 때문에 뭐 연골 주사도 못 맞고 약도 못 먹었어요. 자체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몸에 무리가 되는 독한 약을 쓸 수 없어 차선택을 선택한 거죠. 임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근관절계 질환, 그다음에 이제 피부 질환,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나 이런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데는 온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좀 나타나 있고요.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이제 온천이 이런 자연 경관이 좋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우울증,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좋은 그 효과가 있다는 이 연구 보고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온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대온천장. 특별한 설비는 없습니다. 평범하게 온천욕을 즐기면 됩니다. 전문 치료사는 최소한의 조언만 해줍니다. 대형화된 온천에 가서 한 번쯤은 해봤던 물맞이도 온천 치료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게 모르게 온천 치료를 해온 셈입니다. 근래 들어 조선시대 온천을 찾은 왕들의 목욕법에 대한 재조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영조실록에는 장원세자, 즉 사도세자의 목욕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죠. 그는 피부병의 하나인 습창을 앓았습니다. 부용향, 울금, 작설 등의 약재를 달여 입욕제로 썼는가 하면 온천물을 머리에 붓는 횟수 등 목욕법도 다양하게 시도됐습니다. 장원세자의 목욕법에서 착안해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처방까지 등장했죠.
약이 있고 음식이 있고 중간에 건강식품이 있듯이 이 수치료도 제도권 치료법이 있고 일반 전문가들이 해서 도와주는 게 있고 그냥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쓰는 그런 요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늘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치료를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 시대의 상식에 견주어 볼 때 온천 치료는 사실 그리 생소한 분야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 이미 배어 있기 때문이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추운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따뜻한 데서 있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족끼리 나와서 온천하고 또 뭐 물놀이도 하고 즐겁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좋아요. 온천 목욕에서 나아가 놀이 형태의 수치료 세계로 진입하게 된 건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한몫했지만 역시 가족과 함께 온천을 찾는 목욕 문화가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물과 목욕이 주는 아늑함에 재미까지 더해진 유희의 수치료. 그 옛날 물을 통한 건강과 치유를 숭배했던 로마인들이 추구한 이상향이 우리의 모습에 투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지만 이 수치료 분야도 그 활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또 연구도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그게 좋다는 뒷받침도 자꾸 증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사용하는 정도나 범위도 아니면 의료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점점 늘어가고 더 발달하고 다양하게 쓸 전망입니다. Je pense que ce qu'il faut dire, c'est que vraisemblablement, l'eau va s'orienter de plus en plus vers des pratiques de plaisir, vers des pratiques au fond de détente, vers des pratiques de réappropriation du corps, qui donne le sentiment que vous éprouvez le corps autrement, vous voyez, avec des jeux de l'eau, le jacuzzi, etc. Je pense que nous avons encore beaucoup de temps pour que ce type de pratiques qui sont au fond des pratiques psychologiques. 물이 지닌 힘을 경험한 인류는 목욕을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갈망해 왔습니다. 다양한 즐거움을 당연하게 누리는 물의 시대. 치유의 목욕은 또 어떻게 진화해 우리 삶에 녹아들지 궁금해집니다. Thank you.